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용실에 보면 보통 이제 관리자들이 있죠. 실장님도 계시고, 점장님도 계시고, 어찌됐든 실장님, 점장님이라도 관리자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관리자, 미용실에서 또 미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래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할 수도 있고 늘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좀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진작 좀 할 걸 하는 후회가 좀 들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미용 사업에 있어서 또 미용실에 있어서 관리자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선 앞에서 좀 사건이 되었던 건 뭐냐면은 어떤 원장님께서 13년 동안 이제 자기랑 같이 이제 일을 해오시던 실장님이 계셨는데 그 실장님이 이제 점장으로 미용실 하나 맡아서 이제 독립하는 환경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두 분이 이제 공동 출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하셨겠죠. 근데 이제 1년이 좀 지나서 좀 심각한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고 했었는데 참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준비되지 않은 관리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준비를 차곡차곡 좀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잘 준비가 되면 미용 사업은 정말 큰 그 사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미용 사업은 사실 점포를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앞서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용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으로 그냥 하면 되는 사업이 미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몸뚱아리 하나로 시작해서도 거의 크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앞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미용실에서 혹은 또 미용 사업에서 관리자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매출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닌 동료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뭐가 첫 번째 전제되어야 하느냐면은 앞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전략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용 사업에서 혹은 미용실에서 관리자란 미용실 처음 주인이었던 내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에 공감하는 이 사람이 관리자로 선택되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목표, 즉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배경 목표가 너도 공감이 그렇게 많이 되니? 야,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미래에 좀 큰 꿈도 한번 그려보자 라고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배경 목표인 전략적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이 관리자 예비 후보자가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미용실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팀 동료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앞장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체적인 환경들을 이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요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준비되어야지만이 진짜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그렇지가 않죠. 그냥 오래 함께 했으니까 매출을 많이 올리니까
고분고분하니까라는 표현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어떤 사정과 여건에 의해서 관리자를 맡아보자라는 거지,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역량과 자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죠. 또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점포만 덜렁 오픈이 돼가지고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남다름을 갖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설사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체험 관리라든지 평판 관리 같은 게 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거기를 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있던 직원들이 6개월, 1년 지나는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픈할 때 가지고 있던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들, 제약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환경을 바꿔보고 싶은 거죠. 저리 싫으니 내가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초기에 세팅되었던 직원들도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왔던 직원들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환경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우리 미용실을 찾았을 때에 그런 어떤 정서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성 신뢰 지수를 떨어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 평판도 나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라든지 고객의 숫자는 굉장히 침체의 기로에 들어서게 되는 이런 환경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가서 우리가 느끼는 거야. 아하, 이게 뭐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부터라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이 방향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6개월, 1년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충분한 경쟁 우위를 만들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그 이전에 일을 벌리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좀 이해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한 다음에 하면 훨씬 그 시간에,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시간에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자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자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관리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관리자가 자질과 역량을 관리자답게 함량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뜻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장을 오픈해 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례는 사실은 그동안 10수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던 사례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라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건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 참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앞에 뭐 횡설수설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약 정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미용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크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려고 점포를 이제 늘려나가는 과정에 관리자가 한 사람씩 만들어집니다. 뭐 공동 투자를 했든 아니면 내가 뭐 100% 투자를 했든 어찌됐든 관리자가 만들어져야 매장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매장의 관리자란 첫 번째, 정확하게 목표가 공감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전략적 목표에 있어서 정확하게 공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공감된 사람이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요 환경을 가지고 점포가 독립되어져서
관리자 자신이 아닌 팀 전체 우리 구성원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고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이 제대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끔 내가 미용 사업을 가지고 좀 더 큰 꿈을 갖고 있고 좀 큰 도전을 하려고 한다면 요 관리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자란 무엇이냐라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식구들, 우리 팀원들하고 평상시에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란 무엇이냐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남기시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관리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미용 사업에서 미용실에서 관리자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관리자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미용 사업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펼쳐 나가실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